Bruce was my brother. He's my youngest brother. Me and my brother were close. We were tight. Bruce is not the type of person to just go off and not let anybody know where he was going and what he was doing. The fear started to set in when I had not heard from my brother. 2006년 3월 6일, 55세의 남성 브루스 블랙우드는 뉴욕 퀸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의 살인범이 계속 그들 곁에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9년 동안 브루스의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지만 충격적인 증거가 나타나 그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다. 그 증거는 무엇이며 브루스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퀸스는 뉴욕시의 5개 자치구 중 하나로 롱아일랜드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지역에서 가장 길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230만 명 이상의 다양한 인구가 거주한다. 퀸스는 민족적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인 시티필드,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공원, 루이 암스트롱 하우스 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두 개의 주요 공항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지역은 2006년 3월 7일 끔찍한 살인 사건의 무대를 제공했다. 2006년 3월 6일 저녁, 날씨가 쌀쌀했다. 브루스 블랙우드의 전화가 울렸고 오랜 친구 다이애나 메이슨 스미스와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루스는 최근 은행 수표 문제를 언급하며 브루클린에 있는 자신의 집을 관리하던 수리공이 그의 이름으로 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의심스러운 계약자를 직접 만나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다이애나는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브루스 블랙우드는 뉴욕시의 활기찬 지역 퀸스에 거주하며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2004년부터 퀸스 메스패스에 있는 오닐스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감독으로 일하며 도박 관련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동산 관리에서부터 레스토랑 운영까지 브루스는 모든 일을 훌륭히 해내는 사람이었다. Bruce was a very caring, loving person. He had a great sense of humor. He always wanted to help people and he always wanted to make friends. He had a lot of friends. 운명의 월요일 아침, 2006년 3월 7일, 브루스 블랙우드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오전 10시 45분경,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외부 도박시설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통화는 짧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브루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의 동료들은 의아해했다. 다이애나는 브루스가 수리공을 만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고 그녀는 더욱 불안해졌다. 다이애나는 즉시 브루스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브루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 했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다이애나는 브루스를 더욱 걱정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브루스가 또다시 출근하지 않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After not hearing from him for a couple of days, I was in a complete panic. He was just gone. 다이애나는 직접 행동에 나서서 브루스의 형제 에드워드 블랙우드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했다. 그녀는 2006년 3월 6일부터 브루스가 갑자기 실종된 점과 그의 안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에드워드는 곧바로 동생 브루스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이상함을 감지했다. A friend of his told me that she had not heard from Bruce, and did I hear from Bruce within those 2 days? And I said no. Something may have happened to Bruce. 에드워드는 즉시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동생을 찾기 위한 희망을 품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은 브루스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임을 알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브루스가 소유한 부시윅 건물로 향해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브루스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브루스의 사진과 목격자를 찾기 위한 전단을 만들어 도시 곳곳에 배포하며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형사들 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I don't feel that he had any kind of enemies that would cause him to disappear. 그들은 브루스가 갈등을 겪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그의 세입자들이라고 생각했다.
형사들은 지역 주민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작하며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소송을 위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형사들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임대료나 유지보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브루스에게 적대감을 가진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수리공은 형사들에게 브루스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6년 3월 7일 화요일이라고 말했다. The handyman told detectives that he saw Mr. Blackwood on Tuesday, the following day, which would be March 7th. 형사들은 대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며 이야기를 기록했다. 수리공의 진술에 따르면 브루스는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그 집에 도착했다. 둘은 리노베이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브루스는 어딘가 산만해 보였고 다른 생각이 있는 듯했다. 그러다 브루스가 심부름을 위해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수리공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브루스가 건물을 나서더니 검은색 토요타 캠리의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수리공은 목격했다. 차가 떠나자 그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고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것이 브루스 블랙우드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브루스 블랙우드가 실종되기 전날 밤, 한 이웃 목격자가 불길한 장면을 봤다. 그는 브루스가 자신의 집 앞에서 2명의 히스패닉 남성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몇 집 떨어진 곳에 서 있던 그는 높은 목소리와 손동작으로 인해 브루스와 남성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브루스의 집에서 작업했던 작업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른 한 명은 낯선 사람이었다. 목격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논쟁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브루스 블랙우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들은 돈 문제가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재정을 깊이 조사했고 2006년 2월 브루스가 브루클린에서 새 건물을 구입하고 이를 개조해 임대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수리공을 구하기 위해 광고를 냈고 루이스 페레즈가 이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 브루스는 결국 그를 고용했고 개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에게 그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루이스 페레즈는 브루스의 수표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며 그를 속이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이 재정적 문제를 조사하며 이 도난 사건이 브루스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형사들은 실종된 수표를 추적하며 브루스가 실종되기 전에 방문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신용조합으로 향했고 그들의 예감은 적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기 행위의 흔적을 발견했다. 은행원은 컴퓨터에서 그의 기록을 확인하고 브루스가 13장의 수표가 사라졌다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은행원의 진술에 따르면 브루스는 그곳에 매우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형사들은 브루스 실종의 동기가 단순한 개인적 갈등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A total of 13 personal checks that were fraudulently signed, all forged checks. 루이스 페레즈의 과거를 조사하던 형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매사추세츠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다 체포되어 10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당시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격분의 경찰관을 칼로 찌르기도 했지만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 루이스가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수주 후인 2006년 5월 2일 브루스 블랙우드의 전화 기록이 도착했다. 통화 기록을 살펴보던 중 형사들은 한 통의 통화에 주목했다. 그것은 브루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출근할 수 없다고 직장에 알렸던 전화였다. We were able to triangulate that call, and he was hitting off a cell phone tower approximately 2 blocks away from the Hancock Street location. We believed that he was actually inside and that he was with Luis Perez.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들은 브루스 블랙우드가 살해되었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도난 사건의 단서를 발견했다. 누군가 브루스를 속이고 있었음이 분명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들은 모든 위조된 수표의 사본을 확보했다. 필적 분석 결과 루이스 페레즈가 그 수표를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형사들은 2006년 6월 20일 루이스를 체포하고 다수의 중범죄 및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그들은 또한 브루스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확보했다.
형사들은 브루스 블랙우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자 그가 살해된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983 행콕 스트리트의 아파트에 들어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페토를 뜯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싱크대 트랩과 샤워 배수관도 분해하며 세밀히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브루스 블랙우드의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복잡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2년 후 루이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verything led back to Perez. But when you can't even find the body and you don't have that one witness, you have nothing. 2011년 한 타운홀 미팅에서 브루스 블랙우드 실종 사건의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경찰청장 레이먼드 켈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브루스의 형 에드 블랙우드와 그가 고용한 은퇴 형사가 경찰의 무관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에드는 경찰의 긴급성이 부족한 이유가 브루스의 인종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직후 웬델 스트래포드가 경찰본부로 소환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새롭게 수사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이전 형사들처럼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사건 파일에 언급된 가족부터 지인들까지 모두 인터뷰하며 철저히 조사했다.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단일 용의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 수사팀은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2011년 7월 스트래포드 형사가 병원에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대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 얘기하러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형사의 마음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며 그는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따라 병원을 빠져나갔다. He goes, this is Detective such and such from the 7-3 precinct. I go, yeah, what can I do for you? He goes, someone says she knows about one of your murders. 루이스 페레즈의 딸 아이린 페레즈는 형사들이 브루스 블랙우드 실종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린은 형사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아버지가 브루스 블랙우드의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형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폭로에 놀랐다. 그들은 브루스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정보로 사건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이린은 형사들에게 아버지가 브루스 블랙우드를 살해했다고 고백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소리는 옷더미 속에 묻힌 것처럼 희미하고 왜곡되어 있었지만 루이스의 목소리는 명확히 들렸다. 녹음 품질이 나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는 한 생명을 앗아갔고 수년간 비밀로 남아있던 사실을 고백했다. 아이린의 증언에 따르면 루이스 페레즈는 2004년에 브루스 블랙우드를 살해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He told us, the police is gonna come to get me, to arrest me. So you're not. 루이스 페레즈는 브루스 블랙우드를 살해할 때 매우 치밀했다. I said, let me put him on the dope, let me put him to sleep like this. I just hit you hard. Yeah. 그는 배수구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표백제를 사용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파트를 비닐로 덮었다. 심지어 브루스를 톱으로 절단하면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We knew that he had gotten rid of his body and that he had done a good job in getting rid of it. There was no forensic evidence whatsoever, meaning not even a blood trail. 범죄 현장은 마치 전문 청소부가 다녀간 것처럼 깨끗했다. 그는 12개의 드레이노 캔, 15병의 액체 표백제, 2박스의 분말 표백제를 사용해 흔적을 지웠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현장을 5시간 동안 청소했으며 심지어 표백제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섬유유연제까지 사용했다고 자랑했다.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분명했고 이웃에게서 산업용 카페투 청소기를 빌리기까지 했다. 그는 살인에 적합한 장소를 논하며 범행이 일어난 방의 벽부터 벽까지 깔린 카페투이 도전 과제였다고 인정했다. Plastic that I put down, it's a construction plastic. The real thick plastic, I put it on the floor and I use construction. 루이스 페레즈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계획의 일환으로 거리의 노숙자들을 이용해 브루스 블랙우드의 시신을 처리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무심코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들을 들고 지역 곳곳에 흩뿌리게 했다. 이는 루이스가 고안한 교활한 전략이었다.
증거가 너무나 흩어져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결국 그를 잡아냈다. I think that whole group needs to more than anything. I use garbage bags with the box unit. Everything in it was garbage. And garbage box. 루이스 페레즈의 살인 재판은 2015년 9월 8일에 시작되었다. 9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기소를 지원할 중요한 증인을 찾아냈다. 그중 한 명은 루이스의 전 보조였던 마틴 로드리게스였다. 소심하고 겁에 질린 그는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루이스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마틴은 브루스 블랙우드의 잔혹한 살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스의 딸 아이린은 증언대에 서서 아버지가 브루스 블랙우드에게 저지른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루이스 자신의 목소리로 된 녹음을 듣는 것이 필요했다. 브루클린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배심원들은 루이스 페레즈가 딸에게 브루스 블랙우드를 살해했다고 고백하는 섬뜩한 오디오 녹음을 들었다. 녹음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루이스는 브루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감옥에 다시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녹음에서 그는 살인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아이린은 그에게 아파트에 깔아놓은 비닐 시트와 배수구에 부은 표백제에 대해 물었다. 그가 마체테에 대해 묻자 그의 대답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냉정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는 말했다. 그는 톱이 엉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리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Yeah, the sauce on the machete. I had to. Because when I started using sauce on the skin, it was just good to make it out of man. On the machete again, all I did was slice it like big chicken. When I used the sauce. 그는 장갑을 끼고 욕조에서 톱을 신중하게 분해하며 톱에 표백제 가루와 먼지를 뿌린 뒤 세척했다. 물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은 피의 흔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체계적이었다. 그는 톱을 먼지 속에 담가놓고 기다린 후 모든 것을 세척했다. 마치 살인이 단순히 지워야 할 얼룩에 불과하다는 듯 행동했다. 배심원단은 루이스가 설명하는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 내용을 충격 속에서 들었다. 루이스 페레즈가 브루스 블랙우드의 시신을 훼손한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동안 딸 아이린은 충격과 혐오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대면하며 그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으며 감옥에 다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루이스는 회개하지 않은 채 이미 늦었다며 마치 평범한 일과를 논하듯 반응했다. 그는 살인을 끝낸 후 담배를 피우며 쉬었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폭발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감옥에서 루이스가 딸에게 거짓말을 지시하며 유죄를 피하려 했다는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대배심원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는 루이스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2015년 9월 28일, 21일간의 재판 끝에 루이스 페레즈는 2006년 브루스 블랙우드 살해 혐의로 2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단 3시간 만에 유죄를 평결하며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를 인용했다. 판결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을 때 루이스는 무표정하고 감정이 없는 상태였다. 2015년 10월 13일 루이스 페레즈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의 에티카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2039년까지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 그의 죄악은 결국 그를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범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I didn't have a body to bury. My brother was chopped up. And for him to be stuffed in bags like he was a piece of garbage, to be destroyed like that, I mean, that hurt really, really tremendously. 에드워드 블랙우드는 루이스 페레즈를 향해 강렬한 진술을 남겼다. 그는 루이스를 괴물이라 칭하며 순수한 악의 존재라고 말했다. 루이스의 질투심이 그를 집어삼켰으며 그가 감옥에서 썩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에드워드는 형 브루스를 잃은 고통과 그의 부재가 영원히 느껴질 것임을 표현했다. 검사 켄 톰슨은 이 판결이 브루스 블랙우드의 가족들에게 정의와 위안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결의와 배심원단의 세심함 덕분에 압도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
녹음된 피고인의 섬뜩한 발언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다. 인간의 시신을 훼손하고 처리하는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브루스 블랙우드의 기억은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Luis Perez was sentenced to 25 to life, and that was the maximum sentence that was allowable under the law. So there is some justice there. 루이스 페레즈와 브루스 블랙우드의 살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도 잔혹하고 무의미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차가운 교훈이다. 오디오 녹음은 루이스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